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레TV의 쩐데레입니다. 오늘은 주식시장에서 거의 뭐 폭탄을 맞았습니다. 며칠째 계속 밀렸고, 보시는 코스닥은 제가 기준 잡았던 620포인트 깨버렸고요. 620포인트 깨버렸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000포인트를 깼습니다. 2000포인트를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2019년 8월에 다양한 이슈가 있었던 때 기억나시겠죠? 그 뭐 미중 무역 전쟁, 한일 무역 전쟁, 그 이후엔 또 이란과 미국과의 이슈, 전쟁이 날 것이다라는 그런 다양한 이슈 때문에 이 8월이 상당히 저점이었고요. 그때에 제가 한 800만 원, 900만 원 정도 수익 봤던 것을 유튜브로 올린 바가 있습니다.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아마 제일 메인 화면에 있을 거예요. 그만큼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수익을 봤었는데, 이번에는 근데 저도 조금 손절을 했습니다. 손절을 했고요. 가장 컸던 거는 이제 신용으로 좀 사용한 부분이 있어서, 신용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신용은 아시겠지만, 이제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수 같은 경우 말고 일본 신용을 쓰면 담보 비율 140% 맞춰야 되는데, 조금 반등할 거라는 예상으로 제가 신용을 들어갔다가 좀 물렸습니다. 물려서 조금 정리를 했는데 가까스로 제 140% 맞췄어요. 그래서 조금 불안은 합니다만, 어찌됐건 오늘 시장이 그만큼 어려웠다라는 걸 반증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은 이때를 보시면, 지금 이제 하단에 보면 이게 메인들의 그 누적 순매수량이에요. 여기 지금 보면 계속 메인들이 연일 일봉상으로 엄청나게 팔았다는 게 지금 눈에 보이실 거예요. 많이 보이실 거고, 역시 뭐 코스닥도 같습니다. 코스닥도 메인 매도가 워낙 많이 좀 있기 때문에 외국인 누적 순매수가 상당히 뭐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현금으로 지금 산 주식을 사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는 그냥 들고 계시는 게 맞다라고 좀 봐요. 들고 계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신용으로 사신 분들은 담보 비율 140%를 맞출 수 있는 현금이 있다라고 하면 우선 맞추시고 들고 계시다가 반등이 나올 때 일본 포트를 좀 정리하는 게 좋다라고 보고, 포트폴리오를, 왜냐면 한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두세 종목, 두세 종목, 세네 종목 가지고 계실 거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생뚱맞은 거에 물려서 단타 치시려다가 그런 분들도 있을 거고, 예전에 물렸던 거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예전에 물렸던 거 과감히 정리하고 거기서 남은 금액으로 차라리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점은 좀 지켜봐야 되겠어요. 시점은. 근데 현금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그냥 존버 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보고, 근데 우선은 미국 시장도 지금 많이 밀렸고요. 정치적인 이슈하고 좀 결부가 돼 있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샌더스가 워낙 좀 그 보수의 입장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얘기를 한다라고 하네요. 모르겠지만 미국 정치에 대한 부분까지 뭐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요. 우선은 저희 시장만 봤을 때는 계속 지금 확진자는 어쨌든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고 사망자도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가장 컸던 거는 어제 나왔던 그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이라고 봐요. 금리 동결. 왜냐면 금리 동결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주식시장이라든지 여러가지 금융시장에서는 이 바이러스 이슈와 관련된 어떤 정부의 대책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한 좀 실망감을 안겨줬고요. 그 이후로 상당히 시장이 조금 밀렸어요. 밀렸고, 물론 언젠가는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정부의 입장은 아마도 금리 인하를 결정 못하고 동결로 하신 것 같아요. 부동산과 관련된 이슈도 엮여 있는 것 같고, 왜냐면 금리 인하한다라는 부분은 금리는 또 부동산과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 금리 인하한다라는 건 시장에 돈이 풀릴 수 있다라는 거고, 대출로. 그렇다라는 거는 그 자금을 대출 받아서 또 어떤 걸 그 투자로 활용하려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워낙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잡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있는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의 선택도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보고, 다만 언젠가 아마 이루어질 부분이
될 것이다 라고 좀 예측을 해봅니다만, 아직은 정부의 생각은 아니라는 거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가 남은 게 이제 추경이에요. 추경 예산. 이 바이러스 이슈와 관련돼서 산업 전반적으로 많이 타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메이크업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들이 좀 어느 정도 선정이 돼서 얼마라고 딱 명시가 되면 좋겠는데, 아직은 명시가 안 됐습니다. 뭐 6조 얼마란 금액이 그 매스컴에서 나오는데, 그 아마 추경 그 옛날에 메르스 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메르스 때가 6조 정도 썼다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그것보다 조금 더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경제부 총리가 하신 것 같아요. 이제 메르스 때 2015년이었는데 그때 이제 6조 2천억 원 정도를 사용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더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더 사용을 해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심각하게 타격 입은 부분들을 조금 그 메이크업 한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해지진 않았어요. 다음 주에 국회에서 어느 정도 통과가 돼서 추경안을 짠 다음에 진행되는 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그런 여러 가지 대책들이 좀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많이 빠졌을 때는 새로 만약에 돈이 좀 생기셔서 하시려는 분들도 홀딩해서 그냥 오버나이트하고 하셔서 언젠가 오르겠지라고 하시면 안 되고, 트레이딩 접근을 하셔야 돼요. 트레이딩 접근. 단기적으로 수급이 많이 쏠리고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들어가는 종목들 중에서 수급이 세게 붙는 종목을 차트상으로 보고 나름대로의 인사이트를 가지고 매매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8월에 벌었던 거고요. 그래서 현금만 가지고 그렇게 좀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당장은 한 발자국 물러서서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대부분이 투자하실 수 있는 현금이 없으실 거예요. 아마 거의 대부분이 물려 계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좀 대처를 하시면 좋겠고요. 우선은 다음 주에 만약에 시장이 또 빠져서 정말 아수라장이 되면 그때도 물론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스테이 하시고 존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제 생각은. 근데 그게 아니라 신용을 쓰신 분들은 담보 비율 140% 맞추셔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가지고 계신 종목들 중에서 신용을 쓰신 종목들 중에 이 종목은 아무리 해도 사이즈 안 나온다, 가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종목들은 과감하게 매도해서 담보 비율 맞추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종목들은 조금 어떻게든 융통하셔가지고 버텨보시는 걸로 좀 그 방법이 그게 제일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신용잔고가 아직은 조금 더 높잖아요. 27일 기준이긴 하지만. 그래서 28일날 오늘 빠진 거하고 29일 월요일날 빠질 거를 감안하면 신용잔고가 많이 떨어질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월요일 시장에서는 뭐 일정 부분 종목별로는 등락이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추경 관련된 부분들이 좀 나오고, 주말에 확진자에 대한 부분도 그래프상으로 조금 그 소강 상태라는 좀 그런 기사라든지, 혹은 뭐 백신이 나왔다든지 치료약이 나왔다든지 그런 부분이 나오길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저도 역시 이번 사태에 따른 손실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멘탈을 좀 추스리고 있고요. 종목별로 세부적으로 들여다본다고 해서 지금 나아질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으로 빠지면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고, 다만 어느 정도 저점이라고 생각이 되는 시점, 완전 이렇게 저점에서 잡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런 저점에 잡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다만 이렇게 꺾고 어느 정도 들어가서 방향성을 틀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 그땐 분명히 종목별로 뭐 테마가 됐든 어떤 테마가 됐든 움직일 것이고, 그런 시점쯤에서는 한번 매매를 해봐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건 신용잔고가 너무 많이 남았다는 느낌인데, 그게 지금 27일 기준이니까 오늘하고 월요일날 반영이 되면 이 잔고가 얼마나 빠졌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작년 8월 정도면 한 이 정도 잔고네요. 그죠? 앞에 4자리가 나오면 상당히 많이 잔고가 빠졌다라고 보면 되실 텐데, 편하게 봤을 때. 근데 아직은 조금 온도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중히 투자하실 때 감안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장 전반적으로도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신용장고에 대한 부분도 보셔야 되고, 종목별로는 예를 들면 이제 그 바이러스 관련된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이 더 갈 가능성이 좀 있죠. 단기적으로 접근은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나머지들 2차 전지도 있었고, 그죠? 폴더블 관련주도 있었고, 전기차 수소차도 있었고,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종목들 중에서 대장이었던 종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을 조금 더 유심히 지켜보시면, 중장기적으로 보셨을 때는요, 전 단기니까 데이 트레이딩과 그거 어떤 종목별로 담아둔다라는 그림보다는 반등할 때 현금이 있으면 그때 트레이딩 한다라는 전 개념이고, 여러분께서는 반대로 만약에 뭐 종목 자체에 대해서 묻어간다라고 하면 그런 종목들 중에서 강했던 종목들을 선정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요즘에 다 재택한다 그래서 재택 관련된 주식들도 많이 좀 유심히 제가 지켜보고 있고, 일부분 좀 투자한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이 워낙 많이 안 좋지만요, 언젠간 지나간다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이럴 때 주식은 안 되는구나 라고 그냥 포기하시기보다는 이것도 하나의 경험이기 때문에 잘 이겨내실 수 있는 멘탈 관리하시고 주말에 좀 쉬시면서 조금 시장을 한 발자국 좀 물러서서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구독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정말 다음 주 시장이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어떻게 될지. 주말에 또 특별한 이슈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